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낙윤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병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강의인 것 같아요. 참 사실 이 인간과 공동체라고 하는 이 강의가 어떤 제가 계속 정보적 지식을 여러분들께 제공하기보다는 여러분과 토론하면서 어떠한 결론에 다다라야 하는 그런 주제인데, 그리고 주제들의 그런 과목인데 계속적으로 저 혼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어떤 정답인 양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꽉 채우는 시간이 좋으냐 아니면 여유를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이 좋으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꽤 많은 학생이 시간을 꽉 채우는 강의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물론 이제 토론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시간을 꽉 채우는 강의여야 강의를 다 안 들어도 되고 틀어만 놓아도 더 유익하니까 더 좋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강의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싶어서 일단은 오늘 강의만큼은 조금 짧게 강의를 진행하고 여러분들에게 토론 주제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과제는 내지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제가 굉장히 50분을 꽉 채웠었는데요. 오늘만큼은 50분을 꽉 채우지는 않고 짧은 시간 여러분들께 강의를 진행하고 이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요. 병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애덤 앤 이브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이 주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책을 구입을 한 학생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강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병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개인적인 이제 고질적인 병이 있고요. 최근에는 제 아내도 병에 걸려서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제 아들 같은 경우도 이제 5살인데, 정말 병치레가 많았어요. 열도 많이 나기도 하고요. 요즘 또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질병이 있죠.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자체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무섭고, 더 강력한 이제 전염병이 다가온다라고 해서 참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도 오지 못하고, 학교에도 온 적 없는, 와본 적도 없는 그런 친구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함께 만나서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이상은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병이라고 하는 것을 걸리지 않고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의 병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죠. 근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정신의 병까지를 다 포함한다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의 병을 걸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장애인들을 보더라도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생을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아무래도 평생을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한 부분들 또한 많이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트라우마에 대한 것도 있고 지금 우리 강의를 함께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도 여러 가지 이 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병이라고 하는 부분은 프레임의 문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프레임이 무엇입니까? 시선이에요. 어떤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제가 동그란 표시 안에 보이시나요? 이 동그란 문양이 죽었네요. 동그란 문양이 프레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이 프레임의 시선을 잘못 보게 되어지면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요. 그러나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병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면서 나아갈 때 이 생명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생각이 들겠지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이 프레임의 문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병을 걸리고 나면 특별히 우리 육체에서 걸릴 수 있는 병이라는 것 또는 어떤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고통스러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좌절하기도 되고요. 낭망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살률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실패에 대한 고통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게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렸어요. 특별히 암투병을 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에는 더 이런 일들이 이제 더 커지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나요?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그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그 강의를 진행한 랜디 포시라고 하는 그 교수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남은 6개월 동안 나는 좌절하며 낭망하며 살지 않겠다. 나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학 교수였거든요. 그러면서 오프라 윈프리 쇼 같은 곳에서 나가서 이 강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그 강의의 주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런 강의들을 보면서 병에 걸렸을 때 또는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더 좋은 시각으로, 더 올바르고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신나게 우와 나 병에 걸렸어 라고 기뻐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야 난 이제 죽을 거야. 이야 난 이제 몸이 아플 거야. 이야 나 이제 머리가 되게 아플 거야 라고 하면서 울면서 기뻐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없어요. 또 시작됐네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떠한 병에 걸리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한숨 같아요. 얼마 전에 제 아이가 잠을 자는데 끙끙 앓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댔더니 열이 막 38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물론 다행히 코로나가 있기 전의 일이에요. 너무 이제 속상한데 이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빠, 아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원래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밝은 아이인데,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아이들은 다른 것 같아요. 긍정적인 아이들은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그런지 아프면서도 여러 가지 밝은 면을 보여주는 우리의 아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좀 보면 배울 수 있을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자,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성경에서는 이 병에 대해서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특별히 이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냐기보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곳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특별히 길에 걸어 다니고 있는 그런 눈먼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요. 앉은뱅이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셨고요. 어떤 낡은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이 병자를 문 지붕을 깨고 들어와서 그 예수님 앞에 병자를 쭉 줄로 내렸는데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더 대단한 건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셨어요. 그건 이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속상해 하셨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온몸에 붕대를 감고 미라처럼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걸릴 수는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료될 수 있다. 또는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이 예수라는 분은 의인이 아닌 죄인, 의사가 아닌 병자를 위해 오신 분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병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 옳지 않다라고 여긴다라기보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병을 걸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 회복의 가능성을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게 병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 고통, 이게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현대에 사는 우리들 또한 많이 아플 수 있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이제까지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말들이 있었죠. 이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여러분 이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SNL에서 이런 말도 있었어요. 아프면 환자지. 뭐가 청춘이냐.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가지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그것을 청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미래에 어떠한 뛰어난 것을 얻기 위해서 아파야 한다. 아픔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어요. 현재를 경험하고 있죠. 현재 고통스럽다면 미래의 어떤 즐거움을 약속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미래가 밝다라는 어떠한 약속 또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가 즐거워야 미래가 즐거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여러분들은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물론 우리의 밝은 미래에 버팀목이 되고 성장의 한 분야가 될 수 있겠지만 미래의 밝은 것에 어떠한 약속이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중에 사이버 캠퍼스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밝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얘기하면서 쓰여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만 생각하면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아프니까 환자지 뭐가 청춘이냐. 어쨌든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바라보는 시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통을 역전하는 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일단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라 라고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은 그리 길지 않아요. 전 행복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길까요? 아니면 순간일까요? 여러분은 행복을 느낄 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의 행복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짧은 행복을 경험하십니까? 짧아요. 순간적이에요. 감정적인 거거든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너무나 행복함으로 이렇게 도출될 수 있지만 이 분출되어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또한 매우 짧게 지나가는 행복입니다. 축구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러나 그 골을 넣은 행복은 잠깐이에요. 한 골을 넣었다고 해서 평생 그것으로 인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경험되어지는 행복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A+ 학점을 받았어요. 그 받은 A+ 학점은 잠깐의 행복을 우리에게 경험시켜줍니다. 그러나 그 A+ 학점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통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잠깐이에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 잠깐의 고통을 경험해요. 물론 그 고통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모든 세상이 암흑처럼 우리를 깜깜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병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겪게 되어지는 고통으로 인해서 정말 내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결코 고통은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길 수 없어요. 시간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Find a way or mail one. 저는 이 얘기를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방법을 찾으라. 여러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역전시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방법을 찾기 위한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남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아파요, 몸이. 그러면 저도 그런데 쉽게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조금 있으면 낫겠지 라는 생각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병원에 가는 게 무서워요. 병원에 가면 주사도 맞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무서운 부분들이 압축되어서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귀찮아요. 귀찮아서 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병을 더 키우는, 그래서 정말 큰 병이 되어야 병원에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땀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에 땀이 많이 흐르다 보니 이제 많이 가려움증이 있는 거예요. 많이 긁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여기에 제가 얼마나 긁었는지 딱지가 지고 피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엔 여름에 염증이 나기 시작을 하고 진물이 흐르더라고요. 이제 그제서야 병원에 갔어요. 병원 의사 선생님은 왜 이제야 오게 되었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붕대를 감으면서 이제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다니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이게 낫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제서야 깨달은 점은 병원에는 바로바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저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학생들 중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방법을 찾음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 아픔과 고통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의지로 여러분들이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방법을 찾는 것 또한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은 압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렵기도 해요. 그러나 물론 병에 대해서는 병원에 가서 바로바로 치료를 받음을 통해서 그것을 고칠 수 있고 역전시킬 수 있겠고, 이 정신적인 고통과 치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행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과 아픔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패러다임의 변화는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생각의 변화는 나의 병과 고통을 역전시킨다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병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어떤 여자분 같은 분이 혹시 보이십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로 보이세요? 아니면 젊은 여성으로 보이세요? 누군가는 할머니로 보이는 분이 계시고요. 누군가는 젊은 여성으로 보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할머니로 보이시는 분은 이거 어떻게 젊은 여성으로 보여? 무조건 할머니지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또 젊은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할머니야? 젊은 여성이지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게 젊은 여성이든 나이든 할머니든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이것을 판단하게 만들어져요. 병과 고통과 아픔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내가 고칠 수 있느냐, 역전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 나는 나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나에게 이겨낼 수 없는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려는 삶을 살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한 가지예요. 병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아픔과 힘든 일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 또한 회복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회복의 능력은 나의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역전을 하기 위한 행동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의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통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 시간까지 오늘 강의는 이제 이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짧게 마치려고 하고요. 단 여러분들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쭉 들어보면서 저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점 또는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 사이버 캠퍼스 그 토론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이 강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토론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과제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제는 아닙니다만 여러분과 함께 토론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읽을 수 있고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토론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점수를 제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다시 온라인 강의의 시간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